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BTS, 기생충 등의 한류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는 요즘 CNN은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대중문화가 떠오르고 떠오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 그 중에서도 한류에 대해 집중 소개했다. 2009년은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의 쿵쾅거리는 전자비트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던 해였다. 전 세계인들이 SF 영화 아바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리얼리티 TV쇼 저지쇼어를 보기 위해 채널을 돌렸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영어권 세계는 미국의 음악, 영화, 텔레비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수출의 역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한국의 팝그룹 BTS와 블랙핑크는 우리에게 많은 예상과 액션으로 가득 찬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유튜브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그리고 기생충은 최초로 황금 동료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가 되었으며 그 후 이 영화의 감독인 봉준호는 지미 펠런의 투나잇 쇼에 출연해서 대부분 한국어로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동아시아의 대중문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지금은 하나의 쿵푸 스타나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다양한 동아시아 수출품들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박정성 교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대중문화의 초국가적인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말한다. 오리건 대학교의 임수전나는 서양의 팬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K-팝은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양 관객들에게 친숙함과 생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라고 임씨는 덧붙였다. 5,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은 연예 산업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했다라고 홍콩대학의 펑 교수는 말한다. 한국 정부는 그것이 소프트 파워를 위한 수단이며 국가의 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보고 한국의 문화 확장을 지원해왔다. K-팝이나 다른 문화 상품의 서양 팬들은 처음에는 화려한 충동작과 개성 있는 패션에 끌리지만 다른 분야에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 현대언어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영어 이외의 다른 모든 언어 과정의 입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수업의 등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어 수업 등록은 13.7%나 증가하여 교육 중인 언어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K-팝은 또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의 현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13명의 관광객 중 1명은 BTS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연구소는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인기를 유지한다면 2023년까지 한국의 경제에 56조 1,600억 원의 경제 휴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K-팝을 이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더 큰 역량도 보여주는데 웨스턴 호주대 황 교수가 인터뷰한 한국계 호주인들은 한국 대중문화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인이 아닌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고 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한다. 또한 K-팝의 부상은 아시아 남성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말한다. 더 많은 아시아 남성들이 대중의 의식 속에 들어왔다. 동양인의 남성 캐릭터가 대부분 쿵푸스타나 악당이었던 과거와는 대조적이다. 송룡이나 이영걸처럼 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수출이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 문화엔 큰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10년 전보다 세계 무대에서 훨씬 더 두드러졌지만 서구의 대중문화의 반도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예컨대 중국에서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 전랑2는 중국에서 9,900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해외에서는 고작 184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데 그쳤다. 홍콩 대학의 펑 교수는 중국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이유는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경제적인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거대한 국내 시장을 갖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미디어에 강요하는 검열도 또 다른 이유다. 규제 당국은 배우나 가수들에게 문신을 통제하고 엄격한 가사 검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관영 언론들도 여성스러운 남성 연예인을 비난하고 있다. 웨스턴 호주대 황 교수는 중국 음악이 K-팝과 같은 국제적인 매력을 가지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 10년 동안 동아시아의 대중문화는 계속해서 강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동아시아 문화가 떠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의 90% 이상이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미국 외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한류의 부상.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응원한다.